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또 장중 최고치 8,6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시장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최고치 써낸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가 장중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인데 8,679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떨어지면서 1,000선 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까 일단 뭐 증권, 전선, 로봇 관련주 좀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상황 좀 보여주시면 외국인이 매도세 오늘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거의 2조 넘게 지금 팔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봤을 때 역시나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주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통 큰 선물을 주면서 깐부 회동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7개월 만의 방안인데 사업적인 목적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AI 생태계 구축 이런 부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나온 그런 리포트였고요. 작년 우리가 상기를 해보면 10월이었습니다. 이 블랙을 26만 장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걸 이제 통 큰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 5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 5만 장, SK 5만 장에다가 네이버 6만 장 이렇게 해서 26만 장이었는데 워낙 AI 핵심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제조업 강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AI 앞으로 협업하는 데 있어서 더 구미가 당기고 이런 쪽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가 튀어오르는 이유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강국인데 AI 라인 너무나 좋다 보니까 메모리 강국 삼성, SK 하이닉스 받쳐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조 생태계 이런 부분이 피지컬 AI, 현대차 그룹주 이런 부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기판, MLCC, AI 인프라 핵심 관련주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기 때문에 대규모 양산 라인에 비롯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젠슨왕 CEO가 한국에 오는 방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피지컬 A의 10종목을 딱 뽑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컬 AI 10선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보시면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33만 원 선 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HBM4 이제 베라루민에 탑재가 되면서 HBM4E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제품인데 샘플 공급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난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TSMC 파운드리 부분에서 편중된 것을 좀 줄이면서 삼성에 갖다 줄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함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4의 수요를 한 80% 이상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도 HBM 확보를 위해서 오늘 그런 부분은 도장찍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젠슨왕이 한국에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4일 대만 GTC 컴퓨텍스 행사 1일부터 4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두 가지 봤습니다. 나머지 8가지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거든요. 오늘 로봇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튀어오르는데 이런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현도 업체는 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고 지난주도 가파른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함께하는 게 이제 아틀라스고 그리고 옴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협력 구체화 이런 부분을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LG전자 지난주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25% 넘는 추가적인 상승세 이후에 오늘 LG그룹주들 정말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엔비디아 CEO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
경우에는 가전 로봇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의미에 봤을 때 AI 로봇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자, 엔비디아 거죠. 그리고 제손 토로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자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로봇이 있으면 장애분이나 사람을 잘 피해갈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로봇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두뇌가 있어도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피지컬 AI, 몸통이 필요한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걸 LG전자와 함께 할 가능성, 협업의 구체화대한 가능성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AI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후에 저희가 삼성전기 기업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북미 3개국 어떻게 보면 기업에 공급을 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로봇 비전 센싱 이런 부분이고요. 또 AI 고성능 기판에 대한 고수익 이런 부분은 단판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업체와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한가 같죠. 오늘도 21% 넘는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AI 솔루션 부분에서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도 굉장히 시세 분출 엄청났었죠. LG CNS 이런 부분이 로봇을 관제하고 AI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런 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여드린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기판조,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LG CNS 10종목 피지컬 AI 꼭 포트에 보유하고 있어야 할 그런 알짜 종목이다라고 증권사에서 언급했으니까 이 피지컬 AI 10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한 6분 지나고 있고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저희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오름폭 키우면서 8,700선까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삼성전자가 오름폭 키우면서 처음으로 33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도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현대차라든지 LG전자 같은 피지컬 AI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젠슨황 CEO와의 지금 협력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큰 폭으로 올라줍니다. 이제 컴퓨텍스 2016이 6월 2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이 AI 관련된 사업으로 기대감이 다시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점쳐지는 기업들은 젠슨황 CEO와의 회동이 예정된 기업들입니다. LG전자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두산그룹도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리고 오름폭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 가까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고점 부근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우선주도 올라주고 있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올라주면서 삼성물산이 5% 넘게 상승 중입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보험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피지컬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3.6%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오늘 17.6% 가까이 오르면서 LG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LG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지분가치, 계열사 지분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면서 목표주가를 2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증권가에서 지금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목표주가 너무 조금 낮춰져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LS가 수주 공시를 변경한 이후로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LS의 이러한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전력기기 3사가 동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LS 일렉트릭 11% 넘게 튀어오르는 가운데 효성중공업도 4.67% 가까이 상승, HD 현대 일렉트릭도 2%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좋습니다. 하나오션이 5%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CPSP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오션 쪽으로 좀 붙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 CPSP 60조가량의 사업 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오션의 주가가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5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 넘게 오르면서 조선 3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 금융업종도 동반 강세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금융업종으로도 다시금 매수세가 쏠리면서 일제히 빨간불 켜고 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초점은 피지컬 AI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G전자 그룹주가 정말 날아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까지 함께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대표적입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와 1조 9천억가량의 GLP-2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개장 직전에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의 주가 장 초반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좀 빠르게 내려놓으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10%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요. 제약바이오 안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준 걸까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상승 하면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와 HLB 클래시스까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일단은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다만 메시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D&D 평화텍 저번 주에 주목을 받았는데 전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죠. 오늘도 일단은 14% 가까이 급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빠르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주인공은 피지컬 AI입니다. 특히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로보티즈가 가장 크게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23.81% 가까이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SPG 같은 부품주도 10% 넘게 오르고 있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3% 넘게 오르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로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도 5.6%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3.8% 가까이 오르는 가운데 두산 테스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젠슨왕 CEO와의 협력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섹터 가운데 유리기판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필옵틱스와 SKC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GT 지금 이 젠슨왕 CEO의 방안을 앞두고 시장 안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4% 가까이 오르면서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8,700선까지 돌파하면서 6월 첫 거래일 8,700선을 넘어서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면서 1,061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3.4% 가까이 급등하면서 1,38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라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또 출회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44조 원가량을 팔면서 코스피 시장을 빠르게 매도했던 외국인이 오늘도 일단은 1조 원 넘게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는 가운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1조 넘는 순매수의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팔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2,700억가량 사들이면서 매수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의 순매도가 코스닥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8,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또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다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LG, LG전자, LG CNS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가는 흐름들 좀 모멘텀이 좀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 오늘 LG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20만 원 선이라는 거는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 거의 탑선이고요. 오늘 LG가 또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현재 17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키움증권에서는 LG AI 로봇주로 재평가 기대감을 좀 실었고요. 순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AI 연구원 이후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LG의 주가 몸값이 좀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AI 모델 개발 역량 이런 부분에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순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역대 최고치를 썼다고 합니다. 3조 넘어가고 거의 4조 가까이 40조 가까이 되니까 37조 한 5천억 원 정도인데 40조 규모로 좀 불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LG전자와 LG CNS 이 두 종목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지난주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도 20% 넘는 급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동안의 그런 흐름들을 쭉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인율 줄어든다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40%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열사들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주회사인 LG의 그룹 평가도 새롭게 보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LG AI 연구원은요, LG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AI 모델이 엑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월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정 과제를 내줬는데 거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차 평가는 이제 8월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 긍정적인 AI 모델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LG AI 연구원과 함께 1차를 통과한 게 이제 업스테이지거든요. 업스테이지에 대한 관심이 또 높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IPO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업 가치 3조 5천억 원에서 한 5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AI 역량 개발. 사실 이제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적으로 좀 당차게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이 가치가 오르면서 LG도 점차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증권사에서는 보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신사업 도전적으로 하는 데는 투자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지주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의 전략처가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여기 현금성 자산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바 긍정적인 매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오늘 피지컬 AI가 시장을 쥐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데 이쪽에서 LG가 오늘 신고가 갔고 LG전자, LG CNS 모두 신고가를 가면서 긍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흐름 매급 꼭 놓치지 말고 이번 주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선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선주를 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지난주에 약간 언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선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이 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좀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도 이 관련주가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픽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승환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그 직접 쓰신 리포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한 큰 청사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호재인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도입할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배수량이 이제 뭐 기존 5,000톤급에서 이제 8,000톤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달 규모도 한 3-4척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뭐 비슷한 급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이 이제 5,300톤급인데 이게 척당 조달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들거든요.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을 만약에 8,000톤급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조달 비용이 척당 약 3에서 4조 원 정도 들 것 같고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다면은 전체 사업 규모는 총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이 제시한 목표대로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세계 8번째 핵추진 잠수함 운용국으로 거듭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뭐 잠수함 이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8,000톤급으로 될런지 이렇게 되면 20조 규모가 들어간다고 했고 이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핵 추진 잠수함 8번째 세계에서 봤을 때 8번째 운용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형 호재가 있는데 어느 조선사가 이 모멘텀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전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잠수함 건조를 책임지는 그리고 체계 완성까지 담당하게 될 이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 많은 이 사업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전투 체계 CMS를 책임지는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음파 탐지 소나라고 하죠. 소나를 책임지는 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또한 일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잠수함 관련 밸류 체인들 종목들로 좀 수혜가 많이 오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의 가장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붙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워낙 대형 규모, 앞서서 8,000톤급이면 한 20조 원 규모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한 뭐 투자 유의사항이나 혹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조선주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해야 될지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투자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자면은 일단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1번한 진수를 2030년 중반까지 하겠다. 그리고 3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구체적인 뭐 사업 규모라든지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각 기업별로 수혜 정도를 이 정량화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할 모멘텀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해당 사업보다는 이 좀 더 수주 예상 시점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캐나다, 필리핀, 태국, 페루, 사우디, 뭐 아랍에미리트, 크로아티아, 이집트 뭐 이런 다수의 글로벌 함정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선 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HH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종목 위주로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오는 6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시작으로 좀 마스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조선주가 본격적인 주가 상승세로의 전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비중 확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미특별법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6월 18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선주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염두를 해봐야겠네요. 역시나 이 부분도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 분석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 조선주 섹터 잘 분석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중요한 리포트 나올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환 연구원이 그 조선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방공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맞물리는 거거든요. 방산 이런 섹터와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종목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조선과도 함께 이제 엮여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장보고 이런 쪽에서도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마침
이 하나시스템에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방공망 강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많이 올렸습니다. 120% 기존 대비해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까지 생각을 했고 글로벌 피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쟁 업체에 대비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99.9%였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 33.9% 제 기억엔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6%포인트 정도 하나시스템이 높으니 그런 영업이익 측면에서 25년부터 28년까지인데 그런 성장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 바 목표 주가를 이만큼 올릴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출 그런 통로가 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중동, 아시아 전방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방공망의 강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핵심 레이더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전체 매출이 한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27.5% 정도 되는데요.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그리고 이라크 쪽에 사업이 있고 요 세 개만 합하더라도 연매출이 한 5천억 원,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25%가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처가 확보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잘 납품이 된다면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카타르 있고요. 그리고 또 UAE에서 추가 수출 이런 부분이 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수출에 대한 확보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입니다. 중동과 유럽 신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핵심 부품 공급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보더라도 30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맞는 그런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 하나시스템 잘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를 쭉 봤는데 현대로템을 방산주 이렇게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보셨나 봐요. 근데 대부분의 리포트에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느낌이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유진투자증권을 좀 픽해봤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분석했는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1만 6천 원 유지했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창원 공장에 가봤는데 열차, 그러니까 철차 공장을 좀 방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고수주 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수주하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속철이나 해외 전동차 제작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방산 공장 조립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폴란드향 물건 이런 수주한 그런 제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빼곡하게 물량을 조립하고 있었다,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좀 인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30대 인도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공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방산 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생산 능력을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파 생산 능력이 늘어납니다. 월 12대에서 한 15대 이거 25% 정도 늘어난다라는 수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더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생산 능력을 그러니까 증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콕 집어서 증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증설을 해서 제품을 더 많이 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중동 국가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과 수출 논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K2 같은 게 우리나라 거고 레어퍼트는 독일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같은 게 미국인데 사실 이러한 주문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뭐 딱 이 정도거든요. 한국, 독일,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최고의 1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조립 라인이 뭐 열차나 그리고 방산 이런 무기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빼곡히 돌아가고 있는 바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바
바 긍정적인 공장의 열기를 느끼고 왔다. 이런 게 대부분의 그 리포트의 주였습니다. 어쨌든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 31만 6천 원, 골드만삭스 28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대신증권의 현대해상까지 만나볼 텐데 여러분 뭐 어디 다치시면 도수치료 한 번쯤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도수치료가 은근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면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가파르게 뛸 수 있었는데 어쨌든 도수치료를 제한하고 가격을 좀 낮추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해상을 얘기를 했고요. 4만 8천 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7월부터 법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책이. 그래서 이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이 되면서 회당 치료비가 4만 원대로 떨어지고 경상 환자라고 하잖아요. 중증 환자 아닌 분들 연간 횟수 15회로 뭐 제한이 되고 어쨌든 그러하게 좀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치료비도 한 50% 낮아지고요. 그러면서 손실률, 손해율이 좀 떨어지면서 보험사에 좀 숨통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가 또 이제 현대해상을 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손보험 비중 굉장히 크더라고요. 90%. 근데 이쪽에서 뭐 보험료를 이제 다운시켜 주니까 좀 숨통 튀을 일이 좀 있겠죠. 위험 손해율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된다면 손실 계약 비용 연 2,400억 원 정도가 좀 어떻게 보면 낮춰진다라는 가능성이 돈을 덜 쓴다는 거, 나가는 돈이 덜 한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도수 치료가 7월부터 시행이 됐지만 좀 제한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체외 충격파나 언어 치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관리급여에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바 앞으로 그러면 손해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손해율 저하, 떨어짐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목표 주가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은 어떻게 보면 보험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치를 쓴 우리 시장입니다. AI 관련주, 특히나 로봇 피지컬 AI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월요일 시장 또 6월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6월 시장 기분 좋게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떠한 그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매달 첫 번째 거래일 그날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그달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이 기술주 중에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은 좀 잘 적어주셨다가 이번 한 달 동안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 영향이 우리 한국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예정하고 있고 이 젠스랑 엔비디아 CEO와 누가 만나는지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구회장이 이 엔비디아 젠스왕 CEO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LG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젠스랑 엔비디아 CEO는 그 CES 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지컬 AI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고 특히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이 피지컬 AI 관련된 칩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걸 실제로 이 로봇에 포팅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트너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겠죠. 그중에서 LG그룹은 갖고 있는 그 부품회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전기차도 만들 수 있고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포기하고 하면서 이 부품업체로 지금은 기능하고 있지만 LG그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LG그룹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4대 그룹주를 보십시오. 지난 5월 29일 날 마지막 거래일 때 4대 그룹주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지수를 끌었고 지금 오늘도 8,770 이 코스피 지수가 8,770을 지냈고 이거 얼마 안 있으면 9,000 넘을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4대 그룹주들이 결국은 시장을 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LG그룹,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의 기술주 중심의 장세, 특히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몇 종목 더 추가한다면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를 들 수 있죠. 이 엔비디아 젠수랑 CEO의 딸이 지난번에 한국 왔을 때 두산 로보틱스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피지컬 AI 선상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LG전자나 지주회사 LG가 뛰는 것도 여기에 뛰어들 용기가 없다면 이건 좀 드린 말씀 좀 길게 보시는 안목에서 시장 소외주 중에서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을 고르셔서 한번 편입해 두시는 게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큰 이 시장의 흐름은 이런 기술주들, 피지컬 AI와 또 AI, 또 반도체, 자동차 중에서도 로봇과 관련된 이런 로봇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데 국한돼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큰 흐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좀 소외된 종목들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 제작 편수가 올해 실질적으로 매년 3년 동안 얘기했던 25작품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적도 1분기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흘러내리기만 합니다. 그거는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 종목에서는 실적은 괜찮다는 의미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력주나 이런 시장에서 파란불을 켜면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잘 보시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기업이 이 핀테크 업체가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서클 간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연동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최초로 추진했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불법 여부를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합법으로 되면 곧바로 법제화를 띄워놓고 그냥 우리 사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실적 우량주를 중심으로 하반기 성장성을 감안한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배터리 등 이런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만 실적이 괜찮은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 종목들만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AI 시대에 투자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마련된 그러니까 투자 공식이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럼 파트너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업종 대표주 중에 지금 대형주들,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파란불 켜더라도 겁낼 거 없습니다. 물려도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사십시오.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방한하면서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협력 파트너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강해 보이는데, LG그룹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산로봇도 그 공급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 로봇 완성품뿐만 아니라 로봇에 들어간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SPG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SPG는 로봇 사업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들과 모두 거래하는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LG전자가 됐던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던 이런 로봇을 만드는 쪽에는 SPG의 로봇 감속기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LG전자가 그런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제조 협력을, 그러니까 개발과 제조를 함께 하겠다고 협력 관계를 맺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모든 로봇에 이 SPG의 로봇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이 말은 SPG는 어느 그룹이 하든 로봇 사업에서 돈을 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SPG 같은 이런 로봇 부품 중에 핵심적인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일단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SPG,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로봇 관련주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보고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훈 이델리온 파트너였습니다. 시총 2,000조 돌파, 삼성전자 34만 원 선 돌파. 근데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기도 막 시세 분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코너, 이어지는 코너에서는 삼성전기 저희가 기업 분석 잘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압도적인 새 성장축을 확보했다. 자동차 분석기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를 기록했다. 기존 1위 마이크론은 36%로 추락하며 삼성전자의 왕좌를 내줬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저전력 드램과 첨단 플래시 스토리지 공급을 확대한 결과물이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확산으로 차량 내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발했다. 진입 장벽이 높고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힘든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의 특성상 이번 1위는 장기 집권의 신호탄이다. 2030년 200조 원 규모로 커질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가 선점했다. AI 시대의 삼성전기도 굉장히 시세 분출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세에 또 이어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 분석, 오늘은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기 오늘은 좀 쉬어가도 그동안 막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쉴만한 자리인 것 같고 장 한때 뭐 삼성전자 우선주 빼면 지금 거의 시총 4위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금요일에 시총 실질적으로 3위를 한번 찍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삼성전기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장 마감되면 올라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이따 좀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 들어서 뭐 700%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몇 개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보통 퍼라고 표현하는 게 200이 지금 훨씬 넘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퍼가 뭐 100, 200 넘어가면 엄청난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고평가를 해소를 하는 방법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가격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실적이 올라가면 네. 고평가가 해소가 되죠. 네. 근데 내년에 또 삼성전기 영업이익이 뭐 3조 원, 4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단순히 뭐 고평가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일단 뭐 MLCC, 뭐 FG, BGA 이 두 개를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고 멀티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AI 시대가 되면서 훨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AI용 실리콘 커패서티? 네. 좀 어려요. 커패시터? 네. 커패시터 과연 뭔가요? 이제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콘덴서랑 같은 단어인데 네. 콘덴서는 일본식 발음이고 이제 커패시터는 이제 미국식 발음이라 우리가 이제 MLCC를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적층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거든요. 수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높이가 계속 높아지겠죠. 네네. 근데 이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웨이퍼에다가 이 옆으로 적층을 하는 거예요.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를 이제 밑으로 이제 파 나가면서 이걸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MLCC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옆으로 길어지니까 예. 높이가 높아지진 않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그 낮게 만드는, 얇게 만드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MLCC를 대체를 할 수는 없고 MLCC를 어떤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MLCC는 이제 뭐 저용량서부터 고압까지 전체를 다 아우른다라고 하면은 실리콘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은 좀 낮지만 이제 전력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조금 더 고부가가치고 그래서 네. 삼성전기 실적에 상당히 많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나 못 만드는 기술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쟁력이 네. 있는 것 같고 MLCC 굉장히 삼성전기엔 중요한데 네. 그 친구다. 네. 친구가 붙어서 도와준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방송할 때 우리 앵커께 이제 제가 질문을 문제 하나씩 드리잖아요. 제가 문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이라서 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네. MLCC를 네. 우리가 보통 편의점이나 집에서 마시는 500ml짜리 생수에다가 담으면 네.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MLCC를 생수통에 생수통 담으면? 그 정도 용량이다 담으면 네, 그 정도 엄청 네. 비쌀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 합니다. 아, 3억이나요? 네, 그 네. 생수통 요만한 게 네, 3억이에요? 네, 네. 굉장히 고부가치 반도체보다 제품이네. 같은 부피로 따지면 예. 훨씬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실리콘 시터 이게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1.5조 원 이 계약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네. AI 데이터 센터에 무조건 네. 들어가야 되고 이제 네. 기존의 MLCC를 대체라기보다는 보완이기 때문에 중심은 MLCC가 잡는 거고 그다음에 실리콘 커패시터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별화된 경쟁력도 경쟁력인데 1.5m, 5리터의 생수병에 500ml. 500ml짜리에 MLCC를 담그면 그걸 담으면 그게 돈이 3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부가치 핵심 부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MLCC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나요? 일단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이 MLCC를 우리가 왜 콘덴서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게 일본식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이제 콘덴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무라타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다 합쳤을 때 이제 24%,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삼성전기가 18% 정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하이엔드 MLCC로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무라타가 전체로 따졌을 때는 삼성전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한 85% 정도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무라타와 삼성전기의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해져요. 많이 무라타가 한 45, 그다음에 삼성이 한 40 정도. 이제 삼성도 증설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일단 제가 봤을 때 많이 좁혀질 것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기 오늘 한 3%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8거래율에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AI 어제도 고부가치 이런 핵심 부품도 있는 바 추가적으로 더 갈까? 그럼 지금 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사실 선뜻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지금 증권사에서는 삼성전기 목표가를 230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0만 원 넘어 있는 상황인데 230만 원 너무 작고 제가 단적으로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언제까지 갈 거라고는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간다? 얼마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요? 네, 그거에 대한 힌트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기의 그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것은 사실 일본의 이비덴과 그다음에 무라타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비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차트 보시면 이게 전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비덴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비덴의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과 조정하는 부분을 보면 삼성전기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얼마까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이비덴 주가 차트가 꺼지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만 안 나오면 삼성전기도 이비덴과 같이 올라가는 부분, 이비덴이 전 세계 FCBG의 1위거든요. 그래요. 네, 무라타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 무라타는 이제 MLCC 글로벌 1위죠. 오늘도 무라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기 장 마감쯤 되면 플러스 전환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무라타의 주가 상승이 오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무라타의 MLCC, 그다음에 이비덴의 FCBGA 기판 두 개를 합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기업을 뭐 삼성전기가 따라가는지 아니면 무라타와 이비덴이 삼성전기를 따라가는지는 뭐 시장이 결정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세 기업의 주가를 같이 보시면 이 시장에서 이 어떤 MLCC와 FCBGA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언제쯤 고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고로 이비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4.5조 원의 증설을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4조 넘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 들어올 때 노 적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비덴 같은 경우는 FCBGA 기판 전 세계 1위니까 이 계통에 대해서 생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사실 실적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졌듯이 네. MLCC 가격이 과거에 한 2010년도 후반쯤에 쇼티지 나면서 올랐을 때 5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네. 가장 중요하고, 이제 삼성전기 리포트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무라타가 가격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삼성전기도 곧 이어서 인상을 할 것이다. 맞아요. 이런 그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오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예. 무라타가 한마디로 이제 가격 전가력을 아. 갖고 있는 기업이라 이제 무라타 차트만 보시면 삼성전기의 차트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비대는 FCBJ, 무라타는 MLCC 이 둘의 교집합 다 잘하는 거 삼성전기. 네, 맞습니다. 네. 이 차트가 잘 가는지 꺾이는지 지금은 쭉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큰 흔들림 없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 섹터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기판 관련주가 반도체보다 더 잘 네. 가는 흐름들을 갖고 있고 네, 대단하죠. 최근 뭘 투자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기판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가고 있고 뭐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판 관련주 중에 네. 좀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기판 관련주 하면 전통적으로 네. 뭐 심텍, 삼성전기, 이노텍, 대덕전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기보다 더 많이 오른 기판 관련주가 있어요. 그 이제 네.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오티스라는 종목인데, 네오티스. 네, 이제 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기판에 각종 칩이나 메모리들은 이제 실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기가 통하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그 구멍이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얇은, 머리카락은 보이겠죠. 보이지도 않는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데 그 구멍을 뚫는 이제 마이크로 비트라는 걸 만드는 기업이 네오티스예요. 네. 이 기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텐베거가 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 기가비스라는 종목은 정말 조정을 거의 안 주고 올라가는 기업이죠.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무라타와 이비덴과 삼성전기 증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요. 장비 기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증설을 하는 이유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 장비를 깔지만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검사 장비거든요. 이 기판이 불량이 났는지 아니면 불량이 나면은 어떻게 좀 리페어를 해야 되는지, 네. 보통 AOI, AOR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장비를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가비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비덴이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가비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나온다.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오티스, 기가비스, 기판 관련주로 눈여겨보면 괜찮을 종목까지 네, 너무 네. 많이 올랐다는 거는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유의사항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딱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이제 속보가 네. 막 뜨고는 하는데, 보면 이제 5월 수출이 역대 최대,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또 월간 역대 최대, 3달 연속 300억 달러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 말씀을 또 왜 해드리냐면 또 시간이 맞물리기도 했고, 네,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한국 이제 경제에 좋잖아요. 이제 네.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든든한 뒷목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제 원화 약세는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봤거든요. 환율 역시나 좀 높네요. 12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516원 굉장히 높잖아요. 또 이런 부분은 또 잘 찝는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대표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그 나갈 때요, 들어올 때 원화 가치가 변하잖아요.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이제 달러가 흔해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네. 사실 2010년도 중후반까지는 우리나라 달러 환율에 대한 결정력을 가진 게 바로 경상수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상수지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꼽은 게 이제 모순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안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되고 있냐,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분석 기사가 좀 나온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기계적인 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한국 주식을 팔고 그걸 달러로 환전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달러 보유 현황인데,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면 과거에는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의 달러 양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120조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정확정 악재인데, 지정확정 악재가 원달러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유를 살 때 같은 양을 사더라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달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서 네. 달러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약간 많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질 실효환율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실질 실효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각 국가, 주요국 국가 대비 그 나라의 어떤 통화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한마디로 구매력을 나타내는 거죠.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원화죠. 이제 초록색은 메뉴에 있는 게 달러인데, 네. 달러는 플랫하게 움직이는데 원화 가치가 빠진다. 그러면은 이 원화 가치에 손상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제가 다음 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이든지 흔해지면 싸지고 이제 귀하면 비싸지는데,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은 원화의 발행량이에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달러의 발행량인데, 작년서부터 원화의 발행량이 달러의 발행량보다 3배 이상 많아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 선의 원화가 빨간색 선의 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우리가 보통 뭐 차트에서 얘기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2024년도입니다. 근데 2024년도서부터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원화 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 달러 대비 원화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외국인들의 매도나 뭐 아니면 수출이나 경상수지의 어떤 엄청난 적자나 성장, 이런 것들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또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원화 약세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9% 급등하면서 지금 8,830선 장중 고점 부근 가고 있고, 오늘 LG그룹주 시제품줄 그리고 현대차그룹주 동막 오르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장은 오늘 월요일 시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네요. 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좀 좋은 수익률 날 수 있는 종목들 잘 좀 선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근호 이데일리 TV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 잘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중동 전쟁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코스피가 오름폭을 키우면서 이제 8,8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지금 컴퓨텍스 2026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에 AI 랠리가 다시금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젠슨항 CEO의 방한 기대감 속에 그룹주까지 LG라든지 두산그룹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움직여줍니다. 양 지수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놀라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장중 8,8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5%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피 200이 4.7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8,839포인트 지나가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요. 오늘 8,400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8,830포인트까지 넘어섰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피와 좀 반대되게 움직여줍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 잠깐 코스피와 함께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2.2%가량 빠지고 있고요. 1,05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1조 7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코스피를 장중 8,800선 까지 올려냈습니다. 개인은 매수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오늘도 팔자세 이어가면서 1조 7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장에 이어 오늘도 순매수 기조 유지하면서 2,900억가량의 순매수, 매수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고요. 개인은 2,700억가량, 기관은 15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종전 MOU 최종 서명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1,510원 선까지 넘어섰고요. 1,514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가 8,800선까지 넘어섰는데 오늘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 2016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AI 투게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번 달 2일부터 5일까지 대만에서 열립니다. 부대 행사로 엔비디아의 연례 AI 컨퍼런스 GTC 타이베이도 개최되는데요. 젠슨왕 CEO는 1일 오전 11시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 AI 인프라 전략과 차세대 AI 칩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오늘 공개된 내용으로 AI PC용 신형 칩인 N1과 N1X를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LPDDR5X 메모리를 공급 제품으로 탑재된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간 접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컴퓨텍스 일정을 마친 뒤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하이닉스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두산그룹 경영진과의 만남도 전망되면서 오늘 LG 그리고 두산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 결국에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7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장에 이어 오늘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LG 주가는 18% 넘게 오르면서 17만 3,1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두산그룹주도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13만 8,4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주가도 17% 넘게 오르면서 동반 강세 230만 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잠정 수출액은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2%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는 20개 주력 수출 품목 중에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69%나 급증한 37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에 따라 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각각 186억 달러, 17억 달러를 구축하며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처음으로 34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엔비디아 AI PC에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장 초반 낙폭을 모두 회복하며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9.46%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34만 7,5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이 LPDDR5X를 탑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2.6%가량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239만 6천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정규장 기준으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다시금 수급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8,853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기차 캐즘 우려로 외면받던 2차 전지주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과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확대, 또 정책 모멘텀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반등 흐름의 핵심 배경으로 유럽 시장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늘었고요. 순수 전기차 판매도 38%가량 늘었습니다. 고유가 환경과 친환경 정책 확대가 전기차 수요를 자극했는데요. ESS 시장 확대도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DTE에너지에 2조 원대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 맞물리며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LG엔솔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 2%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T에너지와의 계약 소식 이후 이거래일 동안 주가가 약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 1%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45만 2천 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전장까지 올랐던 삼성 SDI가 오늘은 5% 가까이 빠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하되고 있습니다. 6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주가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8,800선까지 넘어서면서 6월 하루, 지금 6월 첫 거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급등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일단은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CJ그룹이 미국 소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1호 올리브영 매장을 연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상승이 CJ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미국 최초 올리브영 매장인 LA 패서디나점을 찾아 미국 고객들의 일상에 K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장에는 400개의 브랜드, 5천여 종의 상품이 입점했으며 상당수가 국내 중소 K뷰티 브랜드다. CJ의 승부는 단순한 뷰티 사업이 아니다. 비비고와 뚜레쥬르, 올리브영, K콘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연결해 K콘텐츠가 K푸드와 K뷰티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미국 시장에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증권가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복 상장 규제 강화로 올리브영 상장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미국 사업 확대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CJ 주가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비비고는 미국 식탁으로, 올리브영은 미국 화장대로 들어간다. CJ가 노리는 것은 매장 확장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일상이다. 상위 1% 초고수의 피익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고수들의 매수 기회에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다만 이 두 종목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매수세 붙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LG그룹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젠슨항 방한 모멘텀을 타고 상승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이 두 종목 지금 매수 장바구니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삼성 SDI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 SDI 키움증권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82만 원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신규 매입해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뭐 2차 전지주도 지금 괜찮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SK온은 상장이 안 되어 있고 이노베이션 안에 들어있죠. 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정유주기 때문에 뭐 반등이 좀 세지 않는데 삼성 SDI랑 LG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이죠. 요즘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기차의 캐즘에 빠져서 2차 전지주들은 제대로 된 반등을 그동안 못했습니다.
금양이라는 회사는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3총사죠. 그 밑에 또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있겠지만 역시 지금 코스피에 이 지금 그 대형 반도체 배터리주들이 중심으로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캐즘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ESS죠.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가지고 발전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전기차 캐즘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힌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픈 AI랑 계약을 맺은 거죠. 이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리고 LG CNS, 삼성 SDS까지 지금 이렇게 퍼진 것도 지금 보시면 단순 SI 업체, 단순 휴대폰 부품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주로 얽히면서 밸류에이션 초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지금 이 2차 전지 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LG전자도 뜨겁지만 똑같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캐즘에서 빠져나와서 오픈 AI가 붙었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향후에 전기차 캐즘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에 백업을 해주는 ESS 관련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전기차 캐즘에서 완전 빠져나갈 수 있겠죠. 삼성 SDI 벌써 2020년에서 2023년에 기록했던 80만 원 부근을 한번 찔렀다 왔습니다. 4월 달에. 자, 저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ESS 관련 계약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저기서 전고체 배터리까지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가장 뜨거웠던 구간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매수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사기 종목 5가지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순위는 삼성전자가 자리합니다. 오늘 장중에 34만 원 돌파를 하면서 수익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최근 낙폭이 과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장중에 10% 넘는 급등세 시현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 현대차도 오늘 올라주면서 이름 올립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좀 특징적인데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도 사기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판 섹터 내에서 차별화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기는 5%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상승 전환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는 뭐 단순 이익 실현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일본 니케이 증시에서 무라타 제작 연구소 또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전 세계 MLCC 1위가 무라타죠. 무라타가 지금 연이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1일 날 첫 거래일부터 고가상으로 16% 가까이 급등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기는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개인이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결국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수페타시스가 등장을 하여서 지금 다시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잠깐 쉬어갈 때 이수페타시스가 가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이노텍과 삼성전기는 지금 과열권에서 지금 거의 92가 넘는, 삼성전기는 지금 92 정도입니다. 91.62까지 찍었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64.5입니다.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았죠. 제가 여기 그어놨던 게 있네요.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이야? 지금입니다. 그쵸?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10개월 선이라든가 중요한 지지선 라인에 왔을 때 지금이죠. 이수페타시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수페타시스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70 이상 가는 과열권에서 뭐 지금 약간 매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블맵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다소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3%대 상승하면서 8,800선 위로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중간에 상승 전환하나 싶더니 이내 힘을 내지 못하고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 엔비디아 GTC 2016과 내일부터 열릴 컴퓨텍스 행사 관련한 종목들, 반도체와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버블맵 통해서 보시면 전기전자가 8.2% 상승, 기계장비가 2.8% 오르고 있고요. IT 서비스가 6.1% 상승하면서 이 세 가지 업종들이 사실 지난주 LG전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방한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는 LG 그룹주들 전반이 강하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대원전선 같은 이 전선 관련 종목들도 현재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기계장비 섹터 안에서는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또 로보스타까지 현재 강한 시세 보이고 있습니다. 빠지는 섹터로는 제약바이오 이 섹터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이 일라이릴리와 대규모 수출 계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섹터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중이고요. 이외 우주항공과 태양광, 건설 섹터도 차익 실현 좀 나오면서 시세 약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버블 섹터로 LG그룹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도 정말 시장의 주인공 LG그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컴퓨텍스 2016에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LG그룹이 구광모 회장과 처음으로 좀 공식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소식이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AI PC를 전격 공개한다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PC 시장과 관련해서 LG전자의 노트북과의 협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원님, 이 LG그룹주들 안에서 로봇 센서를 좀 맡고 있는 LG이노텍과 LG전자, 우선주, 또 LG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또 지분을 인수한 로보스타까지도 상한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 LG그룹주들 안에서 좀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어떤 종목 앞으로 전망을 가장 좋게 좀 보시나요? 전망이 가장 좋게 보는 거는 LG전자인데 오늘 갖고 온 거는 LG입니다. 왜냐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하면서 나중에 지주에서 두산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들을 잘 두면 이 지금 지주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되겠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죠. 자, 두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같고요. LG 헬로비전 상한가 같고 LG전자 상한가 직전입니다. 삼성 SDS, LG전자 우선주, LG CNS까지 지금 다 상한가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무려 지금 6개의 상한가 후보 종목이라든가 후보에 지금 이미 들어간 종목 중에서 4종목이 LG입니다. 정말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죠. LG가 이러다니요. LG전자, LG 헬로비전, LG전자 우선주, LG CNS까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지금 사실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게 LG 지금 AI 연구원이죠. 지금 LG AI 연구원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LG 경영개발팀 여기 있죠. LG 경영개발원이죠. LG 경영개발원이 경영 컨설팅, 임직원 교육연수,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한다고 1986년 4월 달에 설립되었다고 쓰여 있죠. 여기 LG 경영개발원 산하에 LG AI 연구원이 있고 며칠 전에 LG AI 대학원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임직원들이 가가지고 이 지금 구광모 회장님 아래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중심인데 결국 LG그룹에서 지금 중심이 되는 LG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버블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는 유리기판 만나보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빨간불 켜고 있다가 현재는 작은 파란 원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컴퓨텍스 2026 앞두고 빅테크 간 신형 AI 칩 경쟁과 CPU 경쟁 역시 심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LCC와 패키지 기판, 유리기판 쪽으로 이 메모리에서 부품 쪽으로 좀 훈풍이 이어받아질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붙고 있는 건데요. 또 오늘은 펜텍이 로보틱스 기업이죠. TIS를 인수하면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자동화 시장을 선점할 거다라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현재 상한가입니다. 위원님, 이번 행사 관련해서 단순히 이 로보틱스, 피지컬 AI와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SKC가 지난주에도 상한가였는데 현재도 거의 20% 가까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SKC 이외에 유리기판 다음 주자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랑 LG노텍입니다. 세 개를 보시면 됩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지금 유리기판 한다고 해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실 밀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밀렸던 게 작년 말까지 상용화 한다고 했거든요. 상용화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말로 다시 늘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기나 LG노텍에 비해서 안 올랐죠. 지금 20만 원을 벽으로 하는 2021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지금까지 지금 3번 고점에 막혔죠. 여기를 지금 뚫어내야 위로 가는데 자, 뭐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지금 불타기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자산에 맞춰서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 LG노텍을 눌림목에 사도 되거든요. 지금 눌림목이에요. 이게 눌림목이에요. 지금 삼성전기, LG노텍을 밑바닥까지 빠진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안 빠져요, 이거. 자, 삼성전기, LG노텍을 지금 저가에 사던가 이게 저가예요. 그러던가 아니면 SKC를 사는 건데 셋 다 좋습니다. 왜냐 앱솔릭스가 계속 밀리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기, LG노텍이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유리기판 쪽에서. 물론 삼성전기, LG노텍은 지금 유리기판 상용화 없이도 이만큼 갔어요. 유리기판까지 상용화되면 300만 원 가겠죠, 이거. 자, 삼성전기가 지금 LG노텍도 마찬가지인데 유리기판을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에서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코어를 그냥 유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은 금방 따라갈 수 있어서 3자가 경쟁하는 삼국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C가 20만 원 돌파를 잘 못하면 삼성전기, LG노텍 눌림목에 노리고 아니면 SKC가 20만 원 돌파해서 강하게 치고 나가면 SKC를 따라가는 이런 부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에 국한돼서 한 얘기예요. 삼성전기, LG노텍은 다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행사를 앞두고 좀 LG 그룹주와 유리기판 부품 쪽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우리 다음 주목해야 할 꼬마 버블 어떤 건가요? 네, 로봇입니다. 자, 로봇은 이미 갔는데 자, 왜 지금 로봇이 꼬마로 잡히느냐? LG전자랑 현대차가 로봇으로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로봇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죠. LG전자는 가전이고 현대차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로봇으로 날아갔죠. 지금 로봇으로 분류가 된 그 버블은 기존의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강하죠, 물론. 자, 펜텍이라는 1,397원짜리도 아까 산업용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크레오 SG는 삼성 SDS랑 계약이 나왔습니다. 결국 코스닥도 코스피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애들만 이렇게 됐지 코스닥 전체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소외되고 있죠. 자, 그중에서도 로보티즈 27.04, 로보로보 21.89, 해성에어 로보틱스 20.16, 엔젤 로보틱스 20.66, 레인보우 로보틱스 16%, 세아 메케닉스 15%, SPG 13.17,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도 12%대입니다. 전부 로봇판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도 결국 현대차, LG전자, 그다음에 젠스장 회장의 방문까지 해서 피지컬 AI가 로봇 쪽에서 터지는 것에 낙수 효과를 보신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중에 그동안 주도를 하다가 현대차랑 지금 여기 넘겨주는 회사가 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KC 아니면 LG처럼
이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은 것을 원하시는 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택하면 됩니다. 현대차, LG전자 지금 너무 올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건 아직 70 안 갔죠. 지금 69.63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이죠.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지금 좁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신규 매수자들은 노려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LG전자가 전자제품에서 좀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역시 현대차 관련해서도 피지컬 AI 모멘텀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선 종목들에 좀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현재 좀 들어갈 수 있는 가열권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함께 전략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차 전지주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최근 좀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될지 윤석청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거든요. 특히나 네. 그 BMW 벤츠가 네. 한국에 좀 몰아준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네. 그 배터리 업체의 수주 낭보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뭐 기사만 읽으면은 그 행간에 숨은 의미를 갖다가 잘 놓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기사들 전부 다 된 뉴스들인데 그 행간에 숨은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BMW하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 많은 수주를 하기는 했어요. 네. 특히 뭐 BMW랑 삼성 SDI는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은 발주를 냈죠. 벤츠 역시 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주 잔고가 엄청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발주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교차 발주를 냈어요, 지금은. BMW는 LG 엔솔에다 냈고 네. 기존엔 삼성 SDI가였는데 벤츠는 또 LG 엔솔한테 주로 발주를 냈었는데 이번엔 삼성 SDI한테 발주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 도대체 왜 지금 유럽의 어떻게 보게 되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느없이 한국 업체들한테 배터리 업체들한테 발주를 낼까? 이 점을 갖다가 좀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벤츠의 물량을 놓고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벤츠는 그 삼성 SDI의 그 각형 배터리, 기존에 이제 LG 엔솔의 배터리 발주를 냈던 것들은 468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이제 냈고요. 네. 그러니까 폼팩터를 좀 다양하기 위해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 SDI 때 이제 각형 배터리를 갖다가 발주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한 70% 정도를 중국산 배터리를 썼었어요. 뭐 CATL이라든지 뒤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뭐 파라시스라든지 이런 중국산 배터리를 썼었는데 그 어떤 발주처들을 갖다가 이제 서서히 바꾸고 있다, 한국산 배터리로.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어떤 신호를 갖다가 첫 번째로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좀 특이한 거는 LFP 배터리도 우리한테 발주를 냈어요. 예. 이게 사실은 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제 고가 라인업에서 LFP 배터리를 써가지고 볼륨 이하급에서는 LFP 배터리를 갖다가 채용한다는 실효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굳이 한국산 LFP인가? 중국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산의 어떤 품질, 신뢰성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증?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그 가령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상위 라인업에 사실 중국산 배터리를 썼는데 이걸 갖다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유럽의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점점 좀 촘촘하게 돼가고 있다. 향후 더 가속화될 어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가령 뭐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IAEA법이라든지 산업가속화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럽의 그 IRA라고 하는 법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재활용제라든지 뭐 이런 법들이 사실은 이 기존의 중국산 배터리를 써왔던 유럽 OEM들이 한국산 배터리로 물량을 돌리는 그 어떤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한국산 K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유럽에 이미 뭐 2018년부터 전부 다 안착을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유럽이 세우고 있는 어떤 메이드 인 EU 정책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어떤 업체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중국산 배터리는 그럼 뭐 지금 유럽에 진출 안 하냐? 맞습니다. CATL 같은 경우도 지금 헝가리에 진출을 해가지고 막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EU가 이 지금 그 중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가령 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입된 거 아니냐라는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뉴스를 유심히 보다 보면은 EU와 그 유럽연합과 중국 간에 어떤 그 무역 긴장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벽을 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맞듣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만약에 중국산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자국의 EU 내의 어떤 제조업이 거의 고사될 위기라는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장벽을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럽 OEM들의 선택은 분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이상 중국산을 써서는 가령 뭐 유럽 연합에서 주는 어떤 각종 규제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런 점을 회피하고자 사실은 한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기에는 다시 한국산 배터리로 돌아가는 뭐 이런 현상을 갖다가 이 수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많이 썼다고 하니까 근데 중국산을 썼던 유럽 완성체 업체들이 약간 쓰고 나서 뜨거워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벤츠에서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여러 부작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벤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청라인가요? 인천 청라 지하주차 화재 사건, 벤츠 EQ2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E 시리즈니까 상당히 볼륨급 이상의 프리미엄 차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 충전 중도 아니고 방전 중도 아니고 3일 동안 그냥 세워놨던 차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추정하건대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으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차량 100여 대가 전소됐고요. 아파트 단지 전력과 수도가 끊기는 어떤 대형 어떻게 보게 되면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소비자들은 CATL 배터리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CATL 거를 갖다가 썼겠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프리미엄급인데 그랬는데 의외로 신생 후발 업체인 페러시스의 파우치 배터리를 탑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페러시스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도 수만 대 리콜 어떤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였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벤츠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브랜드 어떤 그 명성에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공정 관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노하우가 부족한 중국 후발 배터리를 채택하면 사실은 고급차 브랜드가 일순간에 그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강력한 교훈을 갖다가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얻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공정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 광고 관련 최고 수익 과징금 약 112억 원을 갖다가 부과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 피해 이런 것도 사실은 무시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유럽 내에서는 지난 겨울에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폭스바겐 볼보 등 유럽 브랜드의 소프트웨어로
가린 하드웨어의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붉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라든지 볼보의 EX30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전부 다 썼거든요. 근데 유럽이라는 게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겨울 혹한기에 이게 충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뭐 출력 제어 현상이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빈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뭐 그 혹독한 겨울인데 중국산 LFP 탑재 차량들이 배터리 내부 저항이 상승하면서 열 관리 실패로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뭐 고속 충전 속도가 스펙 대비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다음에 계기판에 출력 제한이 때는 어떤 고질적인 어떤 성능 저하 현상을 보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하드웨어의 결함을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이걸 해결해 버린 거죠. 어떻게 해결을 했냐? 충전을 갖다가 100% 완충을 못하게. 네. 그러니까 여유를 갖다가 상단 여유를 굉장히 많이 안겨두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치를 갖다가 취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기에는 돈은 다 냈는데 원래 스펙상의 충전 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를 가는 거고 가다 보면 막 또 출력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걸려버리니까 사실 유럽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런 어떤 불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유럽의 OEM들 가령 뭐 볼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국산 그 배터리를 잘못 썼다가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네. 문제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현실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가령 뭐 이제 맨 처음에 실험실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 중국의 어떤 배터리 업체들이 제시하는 어떤 스펙만 믿고서 이걸 갖다가 썼다가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났다가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서서히 생길 수 있다는 어떤 위기 의식들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됐다. 그래서 프리미엄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한국산 배터리로 점점점 돌아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제 유럽 업체들이 중국산 거 써보고 현실 딱 인식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쓰지 예. 말아야지 이렇게 느끼는 순간 우리 K 업체에게 굉장히 반사이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수주가 들어오는 건지 네. 어쨌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네. 수사나 리튬 관련해서 네.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게 또 양이 한 1.2만 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반가운 소식이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이게 전기차로 따지면 한 20만 대 분량이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500억 원에서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액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헝가리 에코프로 그룹 공장의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헝가리에 진출해서 양산을 시작할 때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다. 에코프로 그룹한테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규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잖아요. 중국산을 네, 막기 위한 가령 뭐 CRA, MA법이라든지 재활용 원료 의무화라든지 뭐 이런 규제들 때문에 사실은 중국산 원료라든지 소재를 쓰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지 생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그 뉴스를 읽다 보면은 이게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완성차 업체한테 이걸 갖다가 발주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전방 고객사는 딱 한정이 돼 있었잖아요, 기존에. 삼성 SDI라든지 SK온 정도로 딱 한정이 돼 있었는데 고객사가 하나 늘었다는 얘기예요. 고객사 다각화를 갖다가 헝가리에 진출함으로써 이뤄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전방에 그 자동차 제조사가 이걸 사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동차 제조사가 가지고 배터리 만들 거도 아닌데 수산하는 팀을 왜 사갔지? 당연히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일단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어려운 얘기로 사급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원재료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전방의 그 자동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일종의 바잉 파워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좀 싸게 사서 배터리사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대로 수산하는 팀을. 이걸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배터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급 방식. 네, 그걸 사급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네. 두 번째 방식은 사실은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를 제조하는 공장을 가진 경우들이 있죠. 네. 가령 거기 테슬라의 그 베를린 기가 네. 팩토리 거기서도 배터리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 폭스바겐도 파워코라는 배터리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한테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는 두 번째가 좀 더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뭐 어디라고 이제 비밀 얘기를 한 거니까 어디라고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유럽 현지화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다가 정확하게 입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에코프로 BM도 양극재를 갖다가 기존에 가령 삼성의 SDI라든지 SK온에 한정해서 공급을 했었는데 고객사가 충분히 다변화해야 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유럽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소재라든지 원료 자체를 유럽 내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이런 어떤 수소나 리튬이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전극재를 생산하는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뭐라고 할까 입지는 지금보다 훨씬 좀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갖다가 의미하는 수주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막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평론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미가 있었던 건 LFP 배터리 쪽이었고 어느 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았나 했더니 미국의 DTA 에너지라고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서 찾아봤더니 또 미시간주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잭팟이라고 쓰는 게 맞긴 맞겠구나. 근데 그게 또 단위가 또 2조였단 말이죠. 2조 넘는 규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 배터리를 갖다 테슬라한테도 한 5, 6조 원 정도 수주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게 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DT 에너지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1903년도에 이게 설립된 회사예요. 역사는 있네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시총만 41조에 이게 엄청난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일종의 발전소 기능도 하는.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가스를 주로 어디다 공급을 하냐. 미시간주 일대에 전부 다 공급하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형 회사가 일단 발주를 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지금 LFP ESS 이번에 발주낸 거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그게 바로 오픈 AI하고 오라클이 협력해서 만드는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 있죠? 스타게이트.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직접 어떻게 보게 되면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6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는데 이게 금액이 2.4조란 말입니다. 그럼 이걸 역산하면은 1kWh 아워당 한 266달러 정도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평균적으로 시스템은 전부 다 통합을 해서 가령 뭐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PCS라든지 ESS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합해서 들어갈 때 보통 미국의 현재 평균 단가가 얼마냐? 1kWh에 17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게 높은 가격에 수주를 받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DTE 에너지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뭐라고 할까요? 배터리를 쓰게 된 걸까? 첫 번째는 IRA FEOC 규정에 의해서 중국산 LFP ESS 배터리가 이제 경쟁력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다가 높이 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FP ESS 배터리의 어떤 품질 이것도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현재 머테크라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납품하는 것들 그 회사를 갖다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까지 전부 다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다 일괄 납품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후 AES까지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머테크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높은 가격을 주고서 계약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유인 거고요. 세 번째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암만 이게 품질이 좋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빅테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보다는 얼마나 빨리 이 전력망을 갖다가 갖추느냐가 사실은 이 AI 데이터 센터, 빅테크들의 어떤 사활이 걸리는 어떤 게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현지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시간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어떤 킬로와트아워당 한 170달러에서 200달러를 갖다가 훨씬 웃도는 266달러라는 계약을 갖다가 추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쇼티지 상황이란 말입니다. LFP ESS 배터리를 그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한국산을 구하려고 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웃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뭐 이렇게 이제 좀 거치게 표현하면은 야 우리한테 좀 빨리 줘.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런 계약을 갖다가 그 빅테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북미 지역에 그 ESS 배터리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LFP ESS 배터리 발주처들이 어떤 회사들이었냐면은 대부분이 다 이 플루언스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ESS를 갖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 설치해주고 시행하고 뭐 설치해주는 이런 회사들한테 간접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직접 빅테크들이 좀 더 웃돈을 주고서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한테 이거 전부 다 시스템 통합을 해서 니들이 우리한테 줘라라는 계약들이 앞으로는 그 수주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이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북미에 생산하는 LFP ESS 배터리라든지 3만 개 ESS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진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는 AMPC 정도만 수령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빅테크들이 웃돈을 얹어주고서라도 프리미엄. 사실은 프리미엄을 얹어주고서 한국산 배터리를 구해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 ESS 배터리의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OP 마진이 향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계약이 의미하는 바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효롱아님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ESS의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걸 또 네네. 짐작하게 하고 중국은 지는 애인데 우리나라는 뜨는 애구나. 네, 그렇습니다. 북미의 ESS 시장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시사점을 오늘 딱 한 콘텐츠에 담아주신 게 네네.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어쨌든 값어치 있는 수주들이 들어와서 네. 너무나 다행이고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쭉 봐드렸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떤 주요 증시 일정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어서 이 엔비디아 GTC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GTC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에서 좀 가장 큰 발표회인데요. 바로 컴퓨텍스의 부대 행사로 열릴 예정입니다. 슬로건은 AI 투게더로 좀 공개가 됐는데 AI 산업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국한되는 걸 넘어서서 전 세계 생태계들이 좀 힘을 모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30여 개 국에서 약 1,500개 기업이 참가하고 6,000개 이상
이상의 관련된 부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젠슨왕 CEO 등 이 글로벌 반도체 AI 기업 수장들의 연설도 이어집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CEO 또 퀄컴 CEO가 또 참가하면서 연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차세대 AI 반도체와 인프라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 엔비디아 CEO와 MS가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PC의 새로운 시대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AI PC에 대한 신제품 공개에 대한 좀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 종목에 영향을 미칠 소식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이번 컴퓨텍스 2016 관련해서 다뤄질 만한 주제들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I 공장과 전력 인프라인데요. 최근 AI 모델의 연산 규모가 좀 확장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현상이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 송배전부터 칩 단위 전력 관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고효율 전력 솔루션에 대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젠슨왕 CEO에 대한 내용이 전해질 때마다 튀어오르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런 생태계에 좀 집중을 하는 만큼 정밀 감속기와 제어기를 생산하는 부품 밸류체인 쪽으로 좀 기대감이 쏠리는 모습이고요. 또 이외에 차세대 반도체와 익스트림 코어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면서 시스템 단위의 맞춤형 설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SK그룹의 경영진들이 직접 대만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TSMC 간의 이 AI 삼각 동맹에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간단하게 좀 주제별로 어떤 종목들 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AI 공장과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초고압 변압기, 또 소형 모듈 원전과 데이터 대용량 전송 기판 관련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튀어오르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이수페탈시스와 대덕전자는 전송 기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피지컬 AI 로보틱스 관련해서 정밀 감속 기와 제어기, 부품 밸류체인 쪽으로 기대감 붙고 있는데요. SBB테크와 SPG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 내일 같은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투자 타이밍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투자 수익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